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2월 14일, 한국은 2월 15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점까지 꼭꼭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리플 마니아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요, 많은 은행들이 은근히 XRP를 반기고 있는 듯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소식들이 중요한 소식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별로 중요한 소식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만 살짝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라고 해서 공구님께서 이제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책 제목이 100년 만에 세계 경제 붕괴 위기의 붕괴 위기와 리플 혁명이라고 이런 책이 있나 봐요.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답변으로 와 이게 뭔가요?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에서 소개해야 할 듯합니다라고 했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경제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리플 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암호화폐 진화 및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이제 책을 누군가 내셨더라고요. 이제 화이트독이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가명으로 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2020년 2월 22일에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5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경제 위기 이야기하면서 리플의 혁명.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좀 놀랐어요. 조금 누가 이렇게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까. 그래서 이제 책 소개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100년 만에 세계 경제 대전환의 시기가 될 2020년에서 2030년 그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1929년 대공황과 닮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경제, 금융, 외환, 암호화폐 미래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한 경제 지식서다라고 하는데 저자님이 이제 화이트 독이라고 합니다. 경제 연구 전문가로 아티스트로 활약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저자는 오랫동안 약탈 경제를 연구하고 글로벌 금융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힘써왔으며 현재 약탈 경제 연구소와 미래화폐 연구소 소장을 연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목차 보면은 리플은 무엇인가? 벌써 이렇게 리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벌써 리플의 정의, 목표, 리플의 운영 방식, 리플의 중앙화, 리플 사이의 리플 코인과의 차이점과 사용 이런 거를 책으로 출간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지금 중요한 관점으로서 이제 책을 쓰시고 계시는 거죠. 이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연구 전문가로 이제 활약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와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장 보면은 리플 탄생과 유대인의 힘 그러면서 이제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 뭐 책을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었는데 저는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놀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뭐 책 팔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제가 책 홍보를 했는데 저한테 돈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뭐 넘어가고요. 달러 무제한 발행의 경제 충격과 시한폭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뭐 대전환 뭐 이런 거 이제 쭉 얘기하고요. 암호화폐 출현과 리플 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 정의, 암호화폐는 진정한 화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암호화폐의 거시적 전망, 리플의 가격 폭발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적으셨더라고요. 그 출간사 서평 보면 이것은 예측인가 예고인가 경제 지식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리플을 위주로 리플사와 또 XRP에 대해서의 미래를 좀 펼쳐지는 그림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XRP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본 거겠죠. XRP에 대한 리플사와 이 XRP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책을 써내려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저도 한번 책을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책을 살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저도 한번 사봐야죠.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월 22일에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알려주신 우리 동구라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께 공구죠, 공구라고 계시는 구독자님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소식들을 좀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던 소식 오늘 두 가지가 제일 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자, 애쉬 빌라가 골드만삭스 블록체인 패널 이제 보면은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 패널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골드만삭스의 블록체인 패널. 이 패널에 이제 애쉬 빌라가 사진 보면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애쉬 빌라가 굉장히 이제 즐거웠다. 정말 즐거웠다. 이 골드만삭스 블록체인 패널에 참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즐거웠다. 이렇게 이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골드만삭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커뮤니티에 글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리플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크로스 보더 페이먼을 위해서 이전에는 이제 당신이 그 모든 나라 안에 있는 은행들과의 그 관계를 맺어야 했고 또 프리 어카운트와 또 이 뱅크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이 XRP를 통해서 유동성을 통한 몇 주 안에 새로운 마켓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이제 XRP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켓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이게 이제 프리 펀딩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은행하고의 그 여러 개 겹치면서 송금에 관련돼서 해외 송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고 그리고 프리 펀딩으로 너무 자금 그 수수료가 여기저기서 많이 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XRP로 인해 블록체인으로 인해 리플사의 기술 그다음에 XRP로 인해 이런 것을 새롭게 간추려서 아주 단기간에 세들먼 할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보면은 이제 빵형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살짝 들어보고 제가 또 잠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I think the vast majority of banks, like 99.9% of banks, actually are paying other banks, the kind of the global money center banks like JP Morgan or Citibank, to make those settlements. So a lot of the banks are very excited about democratizing how these global payments flow. I think. 자,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거의 99% 거의 모든 은행들이 글로벌한 그런 큰 대형 은행들, 체이스뱅크나 시티뱅크와 같은 곳에 이제 세들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The vast majority of banks, like 99.9% of banks, actually 99% 뱅크 나오죠? are paying other banks, the kind of the 지불을 한다. 다른 은행들한테 글로벌한 뱅크들한테 Morgan or Citibank JP 모건이나 뭐 시디뱅크 to make those settlements. So a lot 그 of 세들먼을 위해서 the banks are very excited about democratizing how these global payments flow. 자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세들먼을 지불을 하잖아요. 큰 은행들에게. 그래서 이제 많은 은행들이 거의 모든 은행들 99%가 이렇게 큰 은행들에게 세드머니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그 99%나 되는 그 많은 은행들이 어떻게 글로벌 페이먼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이를 반기고 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여기 이제 CNBC에서 예전에 빵형이 출연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빵형이 리플사 이야기를 하고 이제 리플사의 그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은행들 이전에 아까 여기 HC블라가 얘기했던 이전의 흐름, 송금에 관련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었고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빵형이 99% 은행들이 큰 은행들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는데 이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더 편리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페이먼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반기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도 많은 은행들, 이제 대형 은행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형 은행들, JP모건이나 이렇게 시티뱅크나 뭐 JP모건이나 이렇게 큰 은행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른 자그마한 은행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아마 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거,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화를 통해 뭔가 기술을 바꾸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목표를 하고 있는 뭐 스위프트를 능가하고 이제 대형 은행들을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99%나 되는 은행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선택을 하고 XRP 사용을 극대화하기 시작한다면은 거대한 은행들도 아마 많이 불안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그 은행의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사용을 하고 빨리빨리 돈이 송금을 하고 돈을 받고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대형은행이 아무리 좋더라도 고객들이 편한 대로 그 편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은행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대형은행들도 위기가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도기 같은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빵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많은 은행들이 리프사의 기술을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반기고 있는 이런 뉘앙스로 이제 풍겨지고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HC 벨라가 이렇게 골드만삭스 대형 그 기관에 대형 그 금융 투자 기관에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봐요. 물론 골드만삭스가 이제 애널리스트 관점으로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기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조그만한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대형 자금이 있는 그런 투자 회사인데 이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컨퍼런스에 리플사를 초대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크고 만약에 리플사가 IPO가 진행이 됐을 때 골드만삭스가 어느 정도 자산을 그 주가를 매입을 할 가능성도 크지 않나. 만약에 리플사의 주식을 골드만삭스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이런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리플사의 지분. 그러면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줄리아 캐털레이가 이제 빵영하고 옛날에 인터뷰를 했는데 요번에 또 두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됐죠. 두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17일 2월 17일에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음 주 월요일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CNN에서 이제 방송을 한 건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아마 월요일 날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빵 형이 직접 출연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지금 CNN에서 지금 굉장히 리플사를 홍보를 많이 하고 머니그램 CEO도 나와서 리플사를 오히려 홍보를 했어요. 왜 이 아나운서가 그랬죠? 머니그램 그 CEO한테 왜 리플사를 선택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머니그램 CEO가 막 리플을 왜 선택을 했고 송금률을 얼마나 줄일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됐는데 굉장히 지금 홍보를 은근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리플사가 참여를 하는 것도 진짜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 이게 지금 뭔가 미국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디지털 산업, 그다음에 요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리플사의 그 움직임을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리플사의 움직임을 미국에서도 다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고 이제 그 뭐예요 프리메이슨과 뭐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얘기야 약간 그런 얘기는 조금 멀리 갈 수도 있는데 뭐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는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리프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혁신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XRP의 생태계를 얼마나 늘리려고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고서 XRP 관점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이 요 두 가지 소식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다 가격적인 이야기들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는 또 이제 제가 또 봤었는데 또 이렇게 코인니스에서 잘 설명이 됐어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요. 리플 마케팅 총괄 ODL 결제 플랫폼 아시아 태평양까지 서비스 확대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플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 페가 솔타니가 요 리플 국제송금 서비스 ODL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필리핀, 태국, 호주 등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송금 거래는 매년 20억 건 이상을 달할 정도로 해외 송금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 비효율성 문제가 여전한데 리플 OD에는 현지 송금 서비스 업체, 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고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ODL의 플랫폼을 계속 확대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당연한 거죠.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프사 전 세계 25개국 금융기관 XRP 송금 네트워크 사용 자, 전 세계 25개국 금융기관에서 XRP 송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ODL에 관련해서. 그리고 전 세계 25개국 소재 금융기관 XRP 송금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XRP 송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은 총 70개국의 송금 네트워크를 커버하고 있으며 70개국이에요. 70개국의 그 각국 그 정부하고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도 예전 뉴스에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ODL 사용 가능 국가 및 지역은 매주 한 개꼴로 증가하고 있다. 매주 한 개꼴로 이제 국가 및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ODL을 통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송금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업이 이제 ODL의 그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나라들 전 세계 나라 또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한 주에 매주 한 개꼴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사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 지금 반기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이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서 이제 완전히 변환이 되고 블록체인의 기술이 상용화 되길 때부터는 진짜 이미 이제 이렇게 리프사의 기술들을 전 세계에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진짜 XRP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브릿지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가격 요 33센트 요거를 지금 가격에서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려고 하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리프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리프사의 이런 행보 자체를, 이런 발걸음 자체를 좀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오래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계속 거래가 이제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 뜸성뜸성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아직까지 XRP의 그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뭔가 이루어져야 글로벌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 세계가 다 미국이 먼저 유행이 돼야 전 세계가 다 유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먼저 활발하게 XRP의 브릿지 사용이 증가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미국에서 멕시코에 뭐 ODL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XRP 송금에 관련돼서 이제 직접 사용이 될 정도가 돼야 진짜 이게 대중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대중화를 이끌어야 전 세계 대중화가 되겠죠. 갑자기 또 이제 또 유럽 쪽에도 많아지네요. 한국 쪽에도 이제 많아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짧지만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뭐 내일은 또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방송을 준비할 텐데 좋은 소식 나오면은 이제 꼭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